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평소 최고라고 자랑하던 일본의 소니 카메라 20대가 순식간에 먹통이 돼버렸는데요. 개발비만 200억엔을 쏟아부었다고 자신만만했던 일본의 대표 카메라는 밀라노의 영하 12도 혹한의 추위 앞에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일본 올림픽 본부장은 즉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주위를 살펴봤지만 모든 나라가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충격적인 광경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옆 부스에서 알프스 극한의 추위에도 8시간 연속 작동하는 카메라를 발견했는데요. 정상 작동은 물론 1000프레임 슈퍼슬로우 기술까지 끄떡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IOC마저 전격 채택하게 만든 이 기술을 가진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 콧대 높은 일본 본부장마저 90도로 고개 숙인 방송 기술은 무엇이었을까요?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올림픽에서 벌어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일본 NHK에서 30년을 일한 저 야마다 켄지가 밀라노의 차가운 밤거리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공포.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6년 2월 3일 오전, 저는 밀라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개막식을 사흘 앞둔 시점이었죠. 제 옆자리엔 두툼한 종이 촬영 매뉴얼이 놓여 있었습니다. 480페이지. 28년 전 나가노 동계올림픽 때 만든 그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1998년 당시 저는 31살 조연출이었습니다. 그때 NHK의 하이비전 기술이 전 세계를 감탄시켰죠. 소니 카메라로 찍은 화면을 전 세계 방송사들이 받아 썼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57살이 된 저는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되찾으러 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후배 사토가 마중 나왔습니다. 차로 국제방송센터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KBS 차량이 보이더군요. 측면에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갤럭시 인공지능 카메라 시스템.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것 봐라. 갤럭시라니. 스마트폰 회사가 무슨 방송을 알겠어? 인공지능 카메라. 방송은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야. 저런 걸로 올림픽을 찍겠다고? 유튜브나 찍으라지. 사토도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요. 한국 애들 요즘 뜬다고 설치는데 방송은 경험이죠. 우리가 나가노 때부터 쌓아온 노하우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국제방송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각국 방송사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부스는 역시 NHK였습니다. 최신형 소니 8K 카메라 20대. 장비 투자만 200억엔이었습니다. 저는 흡족한 표정으로 부스를 둘러봤습니다. 복도 건너편 한국 부스는 규모가 작았습니다. 젊은 스태프들이 태블릿을 들고 뛰어다니고 있더군요. 하지만 제 눈엔 그저 애들 소꿉놀이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한국 부스를 지나가다 젊은 한국인 PD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김민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NHK시죠? KBS 김민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속으로는 건방지게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날 저녁 NHK팀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단순한 중계가 아니다. 1998년 나가노에서 우리가 세운 일본 방송의 위상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자리다. 우리에겐 28년의 유산이 있다. 소니의 8K 카메라, 120프레임 슬로우 모션,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장인의 손맛이 있다. 저는 두툼한 종이 매뉴얼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이블이다. 480페이지.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이 다 들어있어. 개막식까지 3일. 우리는 완벽하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부스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이었지만 저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산시로 스타디움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개막식 리허설을 위해 각국 방송팀이 카메라를 세팅하고 있었죠. 저는 소니 8K 카메라 20대를 완벽하게 배치했습니다. 메인 스크린용 센터 카메라, 좌우 팬용 사이드 카메라, 선수단 클로즈업용 줌 카메라. 28년 노하우가 녹아든 레이아웃이었습니다. 자, 테스트 촬영 시작.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메인 카메라 렌즈에 하얀 김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맨이 황급히 보고했습니다. 야마다 상, 렌즈가 흐려집니다. 뭐? 닦아.
카메라맨이 렌즈를 닦았지만 30초도 안 돼 다시 서렸습니다. 영하의 날씨와 카메라 내부 온도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장비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본부장님, 렌즈 히터를 켜야 할 것 같습니다. 히터를 켜면 배터리가 얼마나 가나? 이 추위면 2시간 정도입니다.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개막식은 4시간짜리 생방송입니다. 2시간이면 중간에 배터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생방송 중에 말입니다. 예비 배터리 몇 개나 준비했나? 카메라당 2개씩입니다. 근데 이 추위에선 예비도 금방 방전됩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였습니다. 매뉴얼 480페이지 어디에도 영하 12도 렌즈결로 대응법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서 경쾌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한국팀이 카메라를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했습니다. 카메라 대수가 훨씬 적었습니다. 겨우 8대였습니다. 사토, 저것들 카메라 몇 대야? 8대입니다. 우리 20대의 절반도 안 되네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 예산이 부족한 거야. 쪽팔리게 8대로 올림픽을 찍겠다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 카메라들은 렌즈가 전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스태프 한 명이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인공지능 김서림 방지 작동 확인. 전 카메라 클리어.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인공지능 김서림 방지? 그게 뭔가? 김민준이 태블릿을 들고 지나가다 저를 봤습니다. 아, NHK 본부장님. 렌즈 고생 많으시네요. 필요하시면 저희 기술 공유해드릴까요? 그 친절한 말투가 제겐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괜찮아. 우리는 우리 방식이 있어. 김민준은 어깨를 으쓱하고 돌아섰습니다. 한국팀 스태프가 김민준에게 물었습니다. PD님, 저 사람들 렌즈 계속 닦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냅둬. 우리 일 집중하자. 개막식 6인칭 시점 세팅 완료했어? 네. 선수단 8명 휴대카메라, 드론 12대, 고정 카메라 8대. 총 28개 앵글 동시 송출 준비 완료입니다. 저는 그 대화를 엿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28개 앵글 동시 송출? 말도 안 돼. 그러려면 스위칭 룸이 얼마나 복잡해지는데.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NHK는 카메라맨 20명이 각자 매뉴얼대로 촬영했습니다. 저는 중계차에서 20개 화면을 보며 실시간으로 지시했습니다. 카메라 3번. 선수 얼굴 클로즈업. 카메라 7번. 왼쪽으로 팬. 느리게. 손과 목이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28개 앵글을 동시에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컨트롤하나. 반면 한국 중계차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김민준은 태블릿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인공지능이 알아서 최적의 앵글을 선택해 자동 스위칭하고 있었습니다. 리허설이 끝난 후 저는 장비팀을 다그쳤습니다. 배터리 문제 해결 방안 찾아. 내일까지.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28년 전 나가노 때는 이런 문제 없었습니다. 이탈리아 알프스의 추위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본 본사와 소니 기술팀까지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추운 환경에선 어쩔 수 없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계입니다. 결국 대안은 배터리 교체조 편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중에 카메라맨을 교대로 빼서 배터리를 갈아 끼우는 작전.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쇼트트랙 테스트 중계를 보러 알페트리아 빙상장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도 각국 방송사가 카메라 테스트 중이었죠. NHK는 트랙 주변에 고정 카메라 6대, 이동식 레일 카메라 2대를 배치했습니다. 120프레임 슬로우 모션 촬영이 가능한 최신 장비였습니다. 한국은 트랙 주변 카메라가 겨우 4대였습니다. 대신 천장에 뭔가 이상한 장비가 매달려 있더군요. 돔 형태의 검은 물체였습니다. 저것 뭐야? 삼성 360도 인공지능 추적 카메라라고 합니다. 선수 8명을 동시에 자동 추적한다던데. 자동 추적? 카메라맨의 감각을 어떻게 기계가 따라오나. 테스트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쇼트트랙 500m 여자부 예선. 선수 4명이 총알처럼 빙판을 돌았습니다. NHK 카메라맨 2명이 선수를 따라 렌즈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렌즈에 김이 서렸습니다. 카메라맨이 급히 천으로 닦았습니다. 그 1초 사이 프레임 아웃이었습니다. 야마다 상. 이번 선수 놓쳤습니다.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중계차 모니터를 보니 한국팀 화면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카메라는 4명 선수를 단 한 프레임도 놓치지 않고 잡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각 선수의 표정까지 클로즈업한 멀티뷰가 동시에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스태프가 설명했습니다.
저 360도 카메라가 인공지능으로 8명까지 동시 추적합니다. 초당 240프레임으로 선수 동선을 예측해서 0.1초 앞서 렌즈를 움직인다고.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예측, 카메라가 미래를 본다고? 경기가 끝난 후 슬로우 모션 리플레이 시간이었습니다. NHK는 자랑스럽게 120프레임 슬로우를 내보냈습니다. 결승선 통과 순간 선수들의 스케이트 날이 선명했습니다. 좋아, 이게 일본 기술이지. 그런데 한국팀 모니터를 힐끗 보는 순간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1000프레임이었습니다. 1000프레임. NHK보다 8배 느린 화면이었습니다. 스케이트 날이 얼음을 치는 순간 얼음 가루가 튀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선수의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까지. 심지어 호흡으로 나온 입김의 궤적까지 보였습니다. 저게 가능해? 한국 스태프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갤럭시 S25 올림픽 에디션입니다. 슈퍼슬로우 1000프레임. 판정 논란이 있을 때 이걸로 0.001초 차이도 잡아냅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였습니다. 120프레임 대 1000프레임. 싸움이 안 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배터리였습니다. 근데 저 카메라 배터리 몇 시간이나 가요? 한국 스태프가 태블릿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4시간째인데 아직 72% 남았네요. 8시간은 거뜬합니다. 삼성 5000mAh 배터리에 인공지능 전력 최적화 들어가서 추위에도 끄떡없어요. 저는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배터리 교체로 허둥대는데 저들은 8시간이라니. 그날 저녁 저는 중계차에 혼자 남아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한국팀의 1000프레임 슬로우 모션을 돌려봤습니다. 화면 구석에 워터마크가 보였습니다. 파워드 바이 삼성 갤럭시 인공지능 카메라 시스템. 저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아침에 공항에서 봤던 그 문구.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비웃었던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드디어 개막식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국제방송센터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40억 명이 보는 생방송입니다. 실수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IOC 방송기술위원회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각국 방송사 부스를 돌며 장비와 시스템을 체크하는 절차였죠. 위원장 토마스 헤링이 NHK 부스에 도착했습니다. NHK 준비 상황은?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소니 8K 카메라 20대, 120프레임 슬로우 모션, 64채널 오디오 믹싱. 모두 준비 완료입니다. 배터리 문제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교체조를 편성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헤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시원찮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부스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한국 부스 앞에 서자 헤링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KBS 테스트 결과가 인상적이었습니다. 360도 인공지능 추적, 28앵글 동시 송출, 1000프레임 슬로우. 이게 정말 안정적으로 작동합니까? 김민준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난 3일간 총 68시간 테스트했고 오류율 0.03%입니다. 게다가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최적 앵글을 선택하기 때문에 사람 실수가 없습니다. 헤링이 감탄했습니다. 놀랍군요. 그런데 이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28개 앵글이면 대역폭이 어마어마할 텐데. 삼성 5세대 이동통신 전용망과 인공지능 압축 코덱을 씁니다. 기존 대비 데이터는 40% 줄이면서 화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저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우리는 케이블 20개를 깔아서 간신히 전송하는데 저들은 5세대 무선으로 한다고? 헤링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오늘 개막식 메인 피드 제공 가능합니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메인 피드? 그건 전통적으로 개최국 방송사가 맡는 일입니다. 이탈리아 IAI가 해야 하는 일이었죠. 김민준이 대답했습니다. IAI와 협의 중입니다. 저희 멀티뷰 시스템을 IAI에 제공하고 IAI는 메인 앵글만 선택하는 방식으로요. 좋습니다. IOC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헤링이 돌아서 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이 메인 피드를 제공한다. 그럼 전 세계 방송사들이 한국 화면을 받아 쓴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NHK 부스로 돌아왔습니다. 스태프들이 물었습니다. 본부장님 괜찮으세요? 메인 컨트롤룸 가본다. 저는 국제방송센터 중앙에 있는 마스터 컨트롤룸으로 향했습니다. 올림픽 전체 방송을 총괄하는 심장부였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200개의 모니터. 그 중앙에 초대형 스크린. 그리고 그 모든 장비에 박힌 로고. 삼성, LG, 소니도 파나소닉도 없었습니다.
전부 한국 제품이었습니다. 기술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NHK시죠? 무슨 일이세요? 저 장비들 언제 바뀐 겁니까? 2022년 베이징 때부터요. IOC가 삼성이랑 계약했습니다. 8K 송출, 인공지능 자동 스위칭, 클라우드 저장 다 삼성 시스템이에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1998년 나가노 때 이 자리는 전부 손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만든 장비로 전 세계의 올림픽을 송출했었죠. 28년 사이에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저는 그때 조연출로서 이 방에 들어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소니 로고가 빛나던 그 순간,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믿었던 그 시절, 지금은 그 자리에 삼성과 LG가 있습니다. 기술자가 덧붙였습니다. 참, 오늘 개막식 메인 피드 KBS가 제공하기로 최종 결정 났대요. IAI가 요청했답니다. 한국 멀티뷰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일본은 이제 메인 피드를 받아 쓰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제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28년 전 우리가 세계에 화면을 공급했던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서서 한참을 그 장비들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8시, 개막식 생방송 시작 30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NHK 중계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20개 모니터, 손에는 두툼한 종이 매뉴얼. 30년 경력의 집대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었죠. 사토가 보고했습니다. 본부장님, 메인 피드는 KBS 신호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국내용 독자 중계만 하시면 됩니다. 알았어. 국내용만. 언제부터 NHK가 이렇게 초라해졌나 싶었습니다. 8시 30분.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불꽃놀이가 터지고 드론쇼가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NHK 카메라맨들이 필사적으로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곧바로 터졌습니다. 본부장님, 5번 카메라 배터리 20%입니다. 뭐? 벌써? 교체죠. 배터리 교체하러 가는데. 선수단 입장이 시작됩니다. 못 가. 일단 버텨. 제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손에 든 매뉴얼이 무거웠습니다. 480페이지 어디에도 이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5번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배터리 방전. 모니터 한 화면이 블랙아웃 됐습니다. 젠장. 저는 다른 카메라로 급히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앵글이 어색했습니다. 시청자들이 느낄 것입니다. 왜 갑자기 화면이 바뀌지? 반면 KBS 메인 피드를 보니 완벽했습니다. 28개 앵글이 매끄럽게 전환되고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최고의 순간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선수단 입장이 시작됐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그리고 대한민국 차례였습니다. KBS는 뭔가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한국 선수 8명이 손에 든 갤럭시 폰으로 자신들의 시점을 실시간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이 환호했습니다. 중앙 대형 스크린에 선수들의 1인칭 시점이 8분할로 떴습니다. 1인칭 올림픽 뷰, 파워드 바이 삼성. 저는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저건 또 뭐야? 선수들이 직접 찍은 화면이었습니다. 관중들의 환호, IOC 위원장과 하이파이브하는 순간 태극기를 흔드는 자신의 손.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이 이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선수가 된 것처럼 말이죠. 저는 중계차 안에서 그 장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비웃었던 그 기술, 유튜브나 찍으라고 했던 1인칭 촬영, 그게 지금 40억 명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일본 선수단 입장 때는 NHK는 전통적인 고정 카메라만 썼습니다. 밋밋했습니다. 비교가 됐습니다. 개막식이 끝나고 자정. 저는 탈진한 채 중계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에 NHK 본사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시청률 속보. 일본 국내 18.3%, 전년 대비 마이너스 4.2%포인트. 세계 평균 시청률은 KBS 메인 피드 기준 산정. NHK 독자 화면은 통계 제외됨. 통계에서 제외. 저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우리 화면은 이제 세계 시청률 통계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창밖을 보니 한국 부스에서 스태프들이 환호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뒤처진 거지? 개막식 이후 3일간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피겨. 매번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결승선이나 판정이 애매한 순간 심판이 요청했습니다. KBS 1000프레임 슬로우 보여주세요. 그럼 한국 화면이 메인 스크린에 떴습니다. 0.001초 차이도 명확히 보였습니다. 판정 종료. NHK 화면은 120프레임이라서 애매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쓰였죠.
저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우리가 먼저 슬로우 모션을 개발했는데 이제는 우리게 참고용이라니. 그날 저녁 IOC 방송기술위원회 만찬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소는 밀라노 시내 고급 저택, 코리아 브로드캐스트 하우스. 저는 초대장을 못 받았습니다. 사토가 수소문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한국 KBS 주최 비공개 만찬이랍니다. IOC 위원장 각국 방송사 사장들만 초대됐대요. NHK는 명단에 없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NHK가 왕따 당한 것입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그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도착하니 입구에 고급 세단들이 즐비했습니다. 메르세데스, BMW 그리고 제네시스. 저는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보안 요원이 막았습니다. 초대장 확인 부탁드립니다. 나는 NHK 총괄 PD야. 들여보내. 죄송합니다. 명단에 없으시면 입장 불가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NHK가 누군 줄 알아? 1964년 도쿄 올림픽 때부터 우리가. 그때 안에서 김민준이 나왔습니다. 야마다 상 무슨 일이세요? 나도 들어가야겠어.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야지. 김민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IOC 초청 행사라서.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너희가 주최 아니야? KBS가 장소만 제공했고 초청은 IOC가 했습니다. 저는 이가 갈렸습니다. IOC가 한국집에서 파티를 여는데 일본은 초대도 안 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검은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뒷좌석에서 내린 사람은 토마스 해링이었습니다. 해링이 저를 봤습니다. 오, NHK 본부장. 여기는 어쩐 일로? 저도. 아, 오늘은 초청 행사라서. 다음에 기회 되면 뵙죠. 해링은 태연하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가운 방거리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건배 소리, 저택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 그 안에는 전 세계 방송계의 거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뀝니다. 차가운 밀라노 밤거리에서 문지기에게 쫓겨난 신세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피우는 담배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라이터 불을 붙이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연기를 뿜으며 하늘을 봤습니다. 밀라노의 밤하늘은 맑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저 별들도 28년 전 나가노에서 봤던 별들과 같을 텐데 저는 그때와 지금이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본은 정말 끝난 건가? 담배 연기가 입에서 나와 차가운 공기에 흩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긴급 공지가 떴습니다. IOC 방송기술위원회 중요 발표. 전 방송사 필참. 저는 불길한 예감에 컨퍼런스룸으로 향했습니다. 각국 PD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토마스 해링이 단상에 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IOC는 오늘 차기 올림픽 방송기술 표준을 발표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2030년 동계올림픽 프랑스 및 2032년 하계올림픽 호주부터 적용되는 필수 기술 표준.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해링이 첫 번째 항목을 읽었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멀티뷰 시스템 의무화. 모든 공식 중계는 최소 8개 이상의 동시 앵글을 제공해야 하며 인공지능 자동 스위칭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기존의 단일 앵글 중계는 더 이상 공식 피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8개 동시 앵글, 인공지능 자동 스위칭. 우리 장비론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손에 든 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둘째, 초고속 슬로우 모션 1000프레임 이상 필수. 판정 관련 논란 방지를 위해 모든 결승전 경기는 1000프레임 이상의 슬로우 모션 촬영을 의무화합니다. 기존 120프레임은 참고 자료로만 인정됩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 최신 장비가 120프레임인데 이제 그게 참고용이라고? 소니가 자랑하던 그 기술이 이제 참고용입니다. 셋째, 배터리 지속시간 최소 6시간 보장. 극한 환경 영하 20도부터 영상 40도에서 최소 6시간 연속 촬영이 가능해야 합니다. 중간 교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도 못 버티는데. 개막식 때 배터리 교체조를 편성했던 그 창피함이 떠올랐습니다. 넷째, 5세대 이동통신 무선 전송 시스템. 케이블 전송은 보조 수단으로만 허용됩니다. 메인 전송은 5세대 전용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우리는 케이블 20개를 깔았는데 이제 그게 보조 수단입니다. 다섯째, 1인칭 선수 시점 중계 포함. 각 경기마다 최소 2명 이상의 선수가 착용형 카메라를 통해 1인칭 시점을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화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표준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술 스펙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었죠. 제가 유튜브나 찍으라고 비웃었던 그 1인칭 시점이 이제 올림픽 필수 조건이 됐습니다. 해링이 마지막 멘트를 던졌습니다. 이 표준을 충족하는 장비 및 시스템은 현재 시장에 다음과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목록이 떴습니다. 삼성 갤럭시 인공지능 카메라 시스템, 삼성 5세대 방송 솔루션, LG 울트라 HD 8K 모니터. 전부 한국 제품이었습니다. 소니도 파나소닉도 없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나라 PD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PD들은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해링이 덧붙였습니다. 물론 타 제조사들도 이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단 2030년까지는 말이죠. 2030년, 4년 후였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장비 개발 2년, 테스트 1년, 양산 1년.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 모든 걸 준비해놓고 있었고 IOC는 그걸 표준으로 만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NHK 본사에서 연달아 메시지가 왔습니다. IOC 발표 확인, 긴급 이사회 소집, 소니와 기술 협력 논의 필요, 최악의 경우 삼성 장비 도입 검토, 삼성 장비 도입. 저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우리도 한국한테 돈 주고 장비를 사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고객이 된 것입니다. 저는 컨퍼런스룸을 빠져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57세, 30년 경력. 그 모든 게 무의미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2주간의 대회가 끝났습니다. 일본은 메달 7개, 한국은 13개. 하지만 제게 메달 개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방송 전쟁에서 완패했다는 사실이 뼈아팠습니다. 폐막식 당일, 저는 중계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메인 피드는 KBS였습니다. NHK는 일본 국내용 보조 중계만 했습니다. 폐막식이 시작됐습니다. 불꽃놀이, 선수단 퍼레이드, IOC 위원장 폐회사, 그리고 마지막 순서, 차기 개최지 소개였습니다. 2030년 동계올림픽은 프랑스 알프스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프랑스 홍보 영상이 나왔습니다. 설산 샬레 스키장. 그런데 영상 끝에 크레딧이 떴습니다. 제작 KBS 코리아, 기술 파트너 삼성전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차기 올림픽 홍보 영상까지 한국이 만든 것입니다. 4년 후 프랑스에서도 우리는 한국 장비를 쓸 것이고 한국 화면을 받아 쓸 것입니다. 폐막식이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 40억 명이 보는 화면에 느리게 스크롤되는 스태프 명단. 저는 숨을 죽이고 봤습니다. 혹시 NHK 이름이라도 나오나. 그런데 메인 크레딧 첫 줄에 이게 떴습니다. 올림픽 방송 서비스. 메인 피드 제공 KBS 코리아. 기술 파워드 바이 삼성 및 LG. NHK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구석에 작게 참여 방송사 목록에 겨우 이름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28년 전 나가노 올림픽 크레딧에는 NHK가 맨 위에 있었습니다. 제작 NHK 일본 기술 소니. 이제는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중계차 문이 열리고 사토가 들어왔습니다. 본부장님, NHK 본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2030년 프랑스 올림픽 장비 입찰 관련해서 말해. 삼성과 계약하기로 결정 났답니다. 우리 독자 장비로는 IOC 기준을 못 맞춥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본부장님 괜찮으세요? 사토. 네. 나 나가노 올림픽 때 말이야. 저는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론 밀라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그때 난 31살이었어. 조연출이었지. 우리 NHK가 세계 최고라고 믿었지. 소니 카메라로 찍은 화면을 전 세계가 받았었어. 그게 자랑스러웠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8년이 지났어. 난 57살이 됐고 일본은 이제 한국 장비를 받아 쓰는 나라가 됐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두툼한 종이 매뉴얼을 집어들었습니다. 480페이지. 30년의 노하우. 제 모든 경력이 담긴 이 책. 그리고 그걸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매뉴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 종이 매뉴얼은 구시대 유물이야. 사토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본부장님 그게. 사토 너 나이가 몇이지? 33살입니다. 나가노 때 너 5살이었겠네. 너는 몰라. 일본이 세계 최고였던 시절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배워야 해.
한국한테. 네? 자존심 따윈 버려. 1등한테 배우는 게 2등이 할 일이야. 나간호 때 우리가 1등이었는데 이제 2등이 됐어. 아니 3등일지도. 저는 중계차를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 멀리 한국 부스에서 또 샴페인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주간 그들은 매일 밤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국 부스 앞에 서자 김민준이 나왔습니다. 야마다 상 무슨 일로? 저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깊게, 진심을 담아서 부탁이 있습니다. 네? 2030년 프랑스 올림픽. 우리 NHK 스태프들에게 당신네 시스템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돈은 냅니다. 김민준은 당황했습니다. 저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야마다 상 고개 드세요. 당연히 협력하죠. 같은 방송인인데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많이 늦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2030년까지 4년 남았잖아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4년. 당신네가 우리를 따라잡는 데 걸린 시간이 그것보다 짧았죠. 김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998년부터 2026년, 28년. 우린 그 시간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깨어보니 세상이 바뀌어 있더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밤하늘의 마지막 불꽃이 터졌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태극 문양 같았습니다. 그 빛을 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한국의 시대다. 그 말이 밤 공기에 흩어졌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2026년 2월 밀라노의 밤하늘 아래 일본 관료가 느꼈을 그 처절한 패배감과 뒤늦은 후회.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통쾌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성창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